긴급 상황이다. 무인비행입니다. 무인비, 각성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덤불 더미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 너구리다. 한쪽 발이 덫에 걸린 너구리는 발버둥칠 기운조차 없어 보인다. 이거만 딱 잡고.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종택 교수. 케타민약 0.7에서 일시시만 들어. 이런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접수된다. 이 철사 같은 거.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너구리는 입에도 상처를 입었다. 너구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면역력을 잃은 몸에는 손톱만한 진드기가 기승을 부린다. 상처난 부위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구더기까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야생동물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 과연 이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덫에 걸린 너구리 발은 근육과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다.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아래는 개사돼 갖고 사용을 못 하거든요. 두면은 계속 염증이 올라가니까 다리는 어차피 잘라야 되는데 오늘은 견갑골 관절 부위를 이제 절단을 한다는 거죠. 결국 절단 수술에 들어갔다. 너구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 절단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한쪽 발을 잃은 채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너구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1시간 만에 한쪽 다리를 제거하는 수술이 끝났다. 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전지를 완전히 탈골시켜서 절단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나 덫에 걸려 먹지도 못한 채 체력을 소진한 너구리가 회복되려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술 부위가 잘 붙어주기만 바랄 뿐이다. 수술이 끝나고 10여 분 만에 너구리는 비로소 마취해서 깨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다. 맹금류인 수리부엉이는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하는 상태다.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먹이를 강제로 먹일 수밖에 없다. 수리부엉이에겐 생명이나 다름없는 한쪽 발을 앗아간 것은 사람들의 덫이었다. 수리부엉이는 덫에 걸려가지고 우측 발목이 절단된 경우입니다. 이 발목이 절단되면서 이쪽이 오염돼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항생제하고 소염제 처치하면서 좀 치료를 해왔던 겁니다. 구조센터 안에는 2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왼쪽 날개가 부러져 들어온 솔부엉이, 어깨가 골절된 황조롱이, 날개를 부상당한 소쩍새, 고슴도치 3남매는 야생에서 젖도 떼기 전에 어미를 잃었다. 그 후 이곳에서 자란 새끼들은 2달 전부터 밀벌레를 먹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구조센터 한쪽에 있는 이 입원실에는 2주 전부터 입원 중인 동물이 있다. 고란이다.
고라니는 먹이를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른쪽 뒷다리를 완전히 절단한 이후 균형 감각을 잃은 고라니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몸의 일부를 잃는다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큰 충격이다. 갑자기 구조센터가 부산해졌다. 야생동물 구조를 요청하는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운전할 수 있어? 힘들 것 같아? 멧돼지가 지금 덫에 걸려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가평에 있는 현장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마음이 바쁘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김정택 교수입니다. 저는 밀렵감시단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등산객의 제보를 받고 인근 밀렵감시단이 먼저 출동해 있다. 25분이요. 현장으로 가는 길도 없어서 수풀을 헤치고 가야 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멧돼지가 살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지금 내려가신 분하고 합류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분과 같이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30분. 야호! 조금만 산은 쉬자. 보기보다 깊다. 산세는 갈수록 가파라진다. 길조차 없다. 게다가 안개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진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다.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가 확인됐다. 멧돼지다. 멧돼지는 올무에 목이 걸려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다. 목에 걸린 올무를 풀어주려면 마취를 해야 한다. 성질이 난폭한 멧돼지는 마취를 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힘들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져 마취도 무리다. 결국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저희들이 도착해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좀 어두워서 저희들이 마취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렴풋하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멧돼지는 발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올무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다행스럽게 목 뒤로 이렇게 이 올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움직이는 올무였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있고 또 하루 정도 내일 아침까지 부득이하게 지켜봐도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저희들이 구조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김 교수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서둘러 산에 올랐다. 대원들 모두 간밤에 잠을 설쳤다. 조심하세요. 걱정이네요. 또 밀렵꾼들이 다녀가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이고. 이렇게 나타나죠. 현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멧돼지 올무가 발견됐다. 멧돼지 밀렵꾼들의 짓이다. 살아있네. 사람들의 인기척을 들은 멧돼지는 공격성을 드러내며 심하게 발버둥친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올무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상태 괜찮습니다. 좀 다소 지쳐 있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갖고 되겠어? 제가 셀렉타가 있으면 한 방이면 끝나는 이제 안전하게 구조하는 일만 남았다. 마취를 해서 잠시 잠들게 한 다음 올무를 끊어내야 한다.
이틀 이상을 올무에 묵게 있는 멧돼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얼핏 보기에도 몸집이 어른만한 멧돼지는 마취 주사 한 대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거칠게 발버둥친다. 주사 한 대로 멧돼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두 번째 주사를 맞은 지 10분 만에 멧돼지는 잠들기 시작했다. 마취 상태를 확인한 뒤 올무 제거부터 하기로 했다. 밀리꾼을 대신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실처럼 가는 쇠줄을 수십 겹 꼬아 만든 올무는 절단기로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기다. 깊은 철가성은 없어요. 지금 치아를 보면은 올해 태어난 1년생 같고요. 전체적으로 건강은 양호한데 어제 이 올무에 걸려서 좀 탈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취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고 저희들이 조금 마취 회복되는 경과를 보고 철수하면은 자연에서 잘 돌아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무를 이런 형태로 끌고 다니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동물이 훨씬 더 빨리 지치고, 그다음에 그런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 때문에 그 쓸개집이 훨씬 더 많이 저류가 됩니다. 그래서 담낭이 결과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 그 밀렵꾼들이 원하는 상품 가치가 높은 그 돼지를 밀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밀렵꾼들이 쓸개가 커지도록 하기 위해 질긴 올무를 돋는 바람에 멧돼지는 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다. 응? 가족들 만나서 잘 살아. 마취를 한 지 2시간 뒤 그제서야 마취가 풀리기 시작했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올무에서 벗어난 멧돼지는 이제 자유롭다. 의식이 돌아오자 멧돼지는 물을 찾는다. 멧돼지는 마취에서 깨어나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다. 무사히 구조를 마치고 돌아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어떻게 나왔지? 세장 밖으로 나온 수리부엉이는 맹금류답게 사무실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야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주변을 내려다보는 맹금류의 습성 그대로다. 응? 내려와. 폐지 청소하기 위해서 이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요. 저희들이 그 구조 활동하러 출동했다 오는 바람에 얘가 이렇게 흔들거려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 위로 날아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장 밖으로 나온 수리부엉이를 다시 잡기 위해 구조센터 안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다행히 수리부엉이는 크게 저항하지 않고 잡혔다. 이렇게 야생에서 살아온 동물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세장 밖으로 탈출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는 강원대. 이곳에 구조센터가 들어서게 된 것은 수의과 김종택 교수의 노력이 컸다. 빈친 번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고로 죽어가는 야생동물이 많은 강원도 지역에 전문병원 설립은 시급한 문제였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각각 5억씩을 출자해 시설을 지었지만 일할 사람이 없었다. 이때 무보수로 자원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이가 바로 김종택 교수다. 자, 수업을 마쳤는데 오늘 바쁘지만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네. 구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손은 수의과 학생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해야 하는 동물 병실 청소다. 몸이 아픈 동물들이라 청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결을 유지해야만 동물들이 이곳에서 다른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야생에서 살아온 고라니는 매번 새로 단장한 병실이 낯선 눈치다. 동물 배설물을 치우는 굳은 일을 자원봉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너무 지저분할 때인데 또 그때그때 해주고 있고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예. 그건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한두 시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한두 시간 또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큰 손해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창 청소하는 시간. 박철민 수의사는 학생들과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싱싱한 채소는 구조센터에 있는 동물들이 먹을 식량이다. 되도록이면 농약을 적게 사용한 채소를 골라야 한다. 이렇게 구입한 채소는 고라니와 같은 초식 동물들의 일주일치 먹이다. 확실히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싸죠. 재래시장에서 사는 게. 조금만 발품 팔면은 훨씬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채소를 싸게 산 덕분에 남은 돈으로는 모처럼 새들을 위해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구입했다. 구조센터의 야외 재활 훈련장은 상처 치료를 한 동물들의 재활을 돕는 곳이다. 어미를 잃고 이곳에서 자란 고라니 형제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한다. 고라니는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 그제서야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미꾸라지는 백로들을 위해 준비한 특식이다. 값싼 냉동 빙어를 먹던 녀석들에게 살아있는 미꾸라지는 반가운 먹이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을 때는 새들의 움직임도 재빨라지고 생기가 넘친다. 먹이값을 줄이기 위해 일부는 먹이를 직접 키우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밀벌레를 키운다. 살아있는 밀벌레는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밀벌레는 겨울잠에 들어가기 위해 한창 먹성이 좋은 고슴도치 3남매의 먹이다. 하루에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양만 해도 약 30마리. 엄청난 먹이양을 감당하려면 직접 벌레를 키울 수밖에 없다. 뭐 머리부터 먹고 이런 건 없다. 그냥 입에 다.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여느 동물병원과 달리 치료 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다.
덫에 걸려 뒷다리 하나를 잃은 고라니 역시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동물들에게도 재활 교육은 의지가 중요하다. 움직이려 하지 않는 고라니를 자꾸 일으켜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마비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씩 자꾸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재활 훈련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재활 훈련을 해주는 게 얘가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니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박철민 수의사가 생각해낸 방법은 먹이로 유인하는 것. 먹이 맛을 보게 한 다음 먹이통을 멀리 떨어뜨려 스스로 먹이통까지 다가가게 하려는 것이다. 먹이통을 멀리 떼어놓고 사람이 사라지자 고라니는 먹이가 있는 곳으로 애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작전에 성공한 셈이다. 뒷다리 한쪽이 나오게 해서 드는 방식으로. 그날 밤 박철민 수의사와 김종택 교수는 1시간째 기저귀감을 오리고 붙이면서 고민 중이다. 한쪽 뒷다리가 없는 고라니를 일으켜 세워 걷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보조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게 잘 되면 테크닉이 나보세요. 앞을 비껴주면 고라니 몸에 맞게 기저귀를 접어서 뒷다리를 받칠 수 있도록 재활 보조 용품까지 만들었지만 문제는 고라니다. 도무지 일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풀썩 주저앉고 만다. 어떻게 해야 고라니가 세 발로 일어설 수 있을지 고라니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다. 한편 조류를 담당하는 김영준 수의사는 주사기와 씨름 중이다. 지금 다리에 대줄 부목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중 좀 먼저 잴까? 구조센터에 새로 들어온 안락 해오라기의 문제는 발목 부상. 상처로 피를 많이 흘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처방은 다리에 부목을 대서 뼈가 잘 붙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안락 해오라기의 발목에 맞는 부목이 없는 상태. 아까처럼 이렇게 눕혀줄 수 있고. 김영준 수의사는 직접 주사기를 잘라 만든 부목을 안락 해오라기의 발목에 대주었다. 괜찮지 아이디어. 이렇게 야생동물 치료에 필요한 의료 도구까지 일일이 개발하면서 치료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조류의 경우 종류가 다양해 치료는 더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 약 440, 450종 정도의 조류가 있는데 그 조류들마다 전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그 특징들을 살리는 치료 방법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경험도 많이 없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좀 뭐 토의도 못하는 그런 단계여서 좀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점을 많이 좀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방법들 좀 개발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 해오라기는 부목을 하고 뼈가 붙는 동안 영양 상태를 점검하면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제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시민의 전화 제보다.
저희들이 전화 받기로는 고란인지 노른지 모르겠는데 지금 숲 옆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춘천시 외곽. 전화하신 분이요? 제보자는 인근에서 농사 짓는 분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여기 엎드려 썼는데 장치 못 어디로 가는지 없는데 시래기를 저기서 줬는데 여기까지. 제보 당시까지만 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동물이 사라진 것이다. 다 먹으려고 가져갔지 갈 형태는 안 돼. 내가 작별이 이렇게 툭툭 쳐도 못 가고 그러던데 뭘 가기는 사람이 집어갔지. 아 동물 있으면 거기가 곤친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 이렇게 저희 그 안내 팜플렛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은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182-빨리75. 빨리 치료해라. 그래서 8275. 구조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해준 것만으로도 김 교수는 드릴게요. 마음이 벅차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신고해주는 사람들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조센터가 알려지면서 이곳에도 24시간 응급 동물이 실려온다. 옆에는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크다. 아이고야. 물렸다니까 지금 손가락 잘라. 이번에도 주민들 신고를 받고 달려간 밀렵 감시단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치료를 위해 홍천에서 이곳까지 이송해오는 길이다. 네, 맞다 이제. 예, 물려. 현장에서 발견된 덫은 당시 상황을 말해준다. 다녔어 이거 내가 보니까요. 이 덫에 치인 동물은 바로 수달이다. 몸무게 9kg 정도로 수달 가운데서는 보기 드물게 큰 녀석이다. 그러나 덫에 걸린 발은 절단돼 부어있다. 초식동물과 달리 수달은 한쪽 발이 없으면 물고기 사냥을 하기 힘들다. 가능한 한 다리 절단을 피하기 위해 설탕요법이 동원됐다. 설탕물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 감염 세균을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덫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이 상처 속으로 세균 감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상처 부위를 세척해내고 그쪽에 설탕요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설탕이고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안에 이미 감염돼 있던 세균이라든가 농 이런 것을 흡수해 빨아내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물조차도 달다. 덫에 걸려 오랫동안 굶주렸던 수달은 물고기를 맛있게 먹는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수달이 빨리 기력을 회복하고 덫에 감염된 상처의 세균과 고름이 빠져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너구리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대신 너구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수술한 데가 깨끗하게 붙었어요. 보시면 피부도 지금 어느 정도 붙어 있고 그 밑에를 마사지해 보면은 화농성 물질이나 그런 참출물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지금 붙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사이 구조센터에는 또 다른 너구리가 한 마리 들어왔다. 이 녀석도 덫에 걸려 다리 하나를 잃었다. 녀석은 뒷다리 하나를 절단했다. 덤불 속을 헤집고 다니는 너구리들은
최근 들어 덫에 걸려 다리를 잃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그만큼 덫이 많이 설치된다는 증거다. 틈만 나면 고라니 재활을 도와온 김 교수. 덕분에 고라니는 세 발로 서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다. 며칠 사이에 놀라운 발전을 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세 발로 못 섰는데 오늘 이제 세 발로 일어서면서 자기 몸의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스스로 서기 시작한 고라니가 기특하고 고맙기만 하다. 균형 감각을 잡기만 하면 곧 야생으로 돌아갈 동물이지만 김 교수와는 정이 들었다. 가끔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 이런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야생에 돌아가야 되고 또 정이 들면은 나중에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야생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순치되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주고 싶고 그래요. 하루가 다르게 재활 훈련에 적응해가는 고라니는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야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변덕스런 날씨처럼 간절한 기대도 빗나갈 때가 있다. 며칠 전 긴급 이송됐던 수달은 결국 죽고 말았다.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은 불가피하다. 덫에 의한 상처는 그 부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 포획근병증과 같은 근육 질병을 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곳에 구조돼 들어오는 동물들은 이미 상태가 최악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8월 이곳에 들어온 외가리는 온몸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됐다. 목에서부터 뱃속까지 몸속에 들어가 박힌 낚싯바늘은 결국 외가리를 죽게 만들었다. 그쪽을 통해서 일을 준비하고 내용적으로는 부상이나 상처가 없었지만은 저희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못 먹고 쇠약해가지고 이 허약한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바로 외과적인 처치를 해서 낚싯바늘 6개를 제거를 했습니다만은 워낙 오랫동안 쇠약하고 못 먹는 상태에서 저희 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낚싯바늘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죽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과 무지로 순환을 당하는 야생동물은 해마다 늘고 있다. 야생동물들의 생사를 다투는 최전방 기지인 구조센터. 재활치료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도 이곳으로 보내진다. 엉덩이 부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고라니는 다리가 5개 달린 기형이다.
이건 희한하네. 뒷다리에 작은 다리가 하나 더 붙어 있다. 아, 집에 계세요? 희귀한 경우다. 아니 엑스레이 좀 찍을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엉덩이에는 어쩌다 이렇게 큰 상처가 난 것일까? 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이쪽으로 자 고기만 잡으세요. 고기만 잡으세요. 살짝 꼽으시고. 엉덩이가 움푹 패들어갈 정도로 상처는 깊다. 기형이 돼가지고 이쪽이 지금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리도 정상이 아니다. 발목 관절이 굽어가지고 굳어서 전혀 안 펴지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뒷다리 3개 가운데 하나만 정상일 뿐 2개는 짧아서 실제 다리 기능을 하기 힘든 상태다. 다리 3개로 지금 서는 거야. 후지 3개 중에 제 오른쪽에 있는 우측 후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요. 아마 야생에서는 지금 다리 3개 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다리뿐만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수의외과 전문 의료진에게 의뢰해 보다 자세한 엑스레이 판독을 요청했다. 골반이 2개면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다. 다리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골반이 하나, 둘 이렇게 2개가 붙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바이톤도 아마도 물린 것 같은 이 상처들이 많이 나온 거 봐서 많이 물렸던 자리에서 이 한쪽 항문이 이쪽 항문은 괜찮은데 한쪽 항문이 지금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항문이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이 절단 수술을 해서도 예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쪽으로만. 의료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분 쪽으로 좀. 두 마리가 하나를 붙은 거기 때문에 소화계통이 지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애써서 데리고 왔는데 수술이라도 좀 받아보고 좀 좋았을 텐데 그 상황이 뭐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형 고라니는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 고라니의 유전자는 이곳 연구실에 냉동 보관된다. 이렇게 구조센터는 동물 치료뿐 아니라 동물 연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택 교수는 며칠째 틈만 나면 주변 산을 찾아다니고 있다. 산세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덫이나 올무 같은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곳. 더 추워지기 전에 구조센터 야외에 살고 있는 고라니 형제를 풀어줄 곳을 찾는 중이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야생동물이 살아가기 적합한 장소를 찾는 중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가 다니는 도로와 좀 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산객이 다니는 등산로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곳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김 교수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고라니는 길을 건너다 죽은 게 분명하다. 머리 두개골이 골절이 돼가지고 아스삭아스삭 이렇게 깨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숨이 끊어져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다. 번식기에 접어든 고라니는 급한 마음에 돌출 행동이 잦다. 늦가을에 고라니의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도 크다. 이쪽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 보호가 되는데 저쪽 산 있는 쪽은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위주의 어떤 가드레일보다도 또 이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드레일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뒤 고민 끝에 고라니 형제를 방사할 산을 찾았다. 약 1,000만 평 규모의 질 좋은 잣나무가 자라는 이곳은 강원대 학술림지대로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적다. 멧돼지나 노루 같은 야생동물이 살 정도로 환경이 좋아서 고라니가 겨울을 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다. 고라니는 갑작스러운 외출이 불안하기만 한 눈치다. 당황한 고라니는 얼른 출구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 고라니는 기다렸다는 듯 산을 향해 내달렸다. 이제 고라니 형제는 자유다. 아직 자연에서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좀 풍부하고 아직 계절적으로는 눈이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 되기 전에 이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먹이를 찾는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구조센터 식구들이 고라니에게 마지막 먹이를 선물로 놓아주었다. 먹이를 주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 구조센터에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고슴도치 3남매를 떠나보낼 준비가 한창이다. 먼 길을 가기 위해 새로 종이를 깔고 먹이도 든든하게 먹여두었다. 구조센터 여건상 겨울잠에 들어갔어야 할 고슴도치를 마냥 이곳에서 키울 수는 없다. 결국 서울대공원으로 입양을 결정한 것이다. 슈퍼미름 좀 주시면서 그쪽 대공원에서 더 먹이거리가 많으니까 더 맛있는 걸 주면은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잘 키워주세요. 잘 키울 거고 덕분에 고맙습니다. 잘 키워서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슴도치는 이렇게 구조센터를 떠났다. 새끼 때부터 키우는 거 좀 서운하시죠? 예, 섭섭합니다. 그냥 딸 시집 보낸 것처럼. 다음 날 야외 훈련장에는 새 주인이 들어왔다. 고라니 형제가 살던 야외 우리는 한쪽 다리를 절단한 너구리 차지가 됐다. 밖으로 나온 너구리는 제 세상을 만난 듯 행동이 민첩하다. 그러나 세 발로 움직이는 게 아직은 무리다. 그래도 탈출하려는 야생의 본능은 그대로 살아있다. 밖에 나오니까 지금 야생의 그 기질이 나타나거든요. 동물 병원 안에서는 거의 웅크리지 않고 경계심을 보이면서 의태 행동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야생의 기질이 나타나서 계속 탈출하려고 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세 발로 서서 걸으며 재활 교육을 받던 고라니 병실이 텅 비었다. 고라니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좁은 병실로 옮겨진 상태. 며칠 사이 기운을 잃은 고라니가 결국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며칠 전만 해도 활발하게 걷기 시작하던 고라니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아직은 잡지는 마시고. 걷기 연습을 너무 무리하게 한 탓일까? 발버둥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기운 없는 모습이 마냥 안쓰럽기만 하다.
붕대로 감아놓은 발은 관절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다. 관절이 세균에 감염돼 고라니는 다시 일어설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 고라니가 지금 오른쪽 그 덫에 걸린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가까이 계속 엎드려서 다니는 그런 보행을 보였습니다. 앞발 이렇게 팔꿈치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압박이 되고 욕창이라 그래가지고 욕창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계속 눌려서 자극을 받으니까는 그 조직이 연해지고 그 사이로 이제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소독을 하고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잘 참고 치료를 받은 고라니에게 상이 주어졌다. 박철민 수의사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눈치다. 그날 밤 김종택 교수도 고라니가 누워있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밑에 고라니 엽전에 그 수술했던 게 좀 감염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거든. 와서 한번 같이 봅시다. 고라니는 점점 기운을 잃고 있다. 돼가지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김 교수는 좀 더 자세한 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의 곽호현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고라니가 느끼는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고라니의 비명이 자꾸 커진다. 되더라도 관절을 못 쓸 수 있거든요. 가슴에 봐봐. 관절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하겠어 이거?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손목 관절입니다. 손목 관절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딛게 되면서 이쪽 부위에 이제 감염이 생겨갖고 그 감염이 요 관절이 있는 관절낭 안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관절낭이 정상적으로 다시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너무 커갖고요. 그래서 이 관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혈액 검사 한번 해보고 네. 내일 수술 여부 결정할까? 일단은. 네. 혈액 샘플 좀 해서. 네. 그날 밤 구조센터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 첫눈이 내리고 겨울이 왔다. 고라니는 먹이도 먹지 못할 만큼 기운을 잃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다. 수술대로 옮길게요. 어떻게 해서든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다. 밤새 고라니는 더 가벼워졌다. 고라니는 숨쉬기조차 힘든 듯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다. 최근 한 3일 정도를 쭉 봤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쓰러진 거는 지금이 처음일지라도 얼굴에 부종이라든지 계속 그 상태가 다운이 되고 보시면은 먹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마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고생만 하다 왔네. 고라니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재활 훈련도 했었고 또 일어서서 이렇게 조금 걸을 수도 있고 그래 상당히 희망적이었었는데 관절 쪽으로 이 염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쪽에 관절낭이 다 파괴돼가지고 염증이 심하게 와서 더 치명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생만 하고 와서 좀 미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미안하네요. 그냥.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도 세 발로 서서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던 고라니. 야생동물을 살리는 일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이다. 치료하던 동물을 잃었다는 허탈감도 잠시. 구조센터는 새 식구들의 재활 교육으로 바쁘다. 고라니 방을 차지한 동물은 큰 덤불 해오락이다. 박철민 수의사는 녀석이 수술 후 굳어진 다리를 예전처럼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걷기 연습을 시키고 있다. 응급치료를 받은 야생동물들이 입원해 있는 방은 여전히 만원이다. 날개가 부러져 날개에 핀을 받고 생활하는 소쩍새는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소쩍새는 장난기가 많아서 곧잘 3장을 탈출해 구조센터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오늘은 날개를 고정시키기 위해 박아두었던 핀을 제거해냈다. 자, 이게 고정 핀인가 보죠? 예. 그래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소쩍새도 본격적인 재활 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마음껏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 봄이면 소쩍새도 이곳을 떠나 야생으로 날아갈 것이다. 야외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너구리는 그동안 많이 활발해졌다.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너구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운다. 오늘은 너구리가 이곳에서 나가는 날이다. 하지만 야성이 남아있는 너구리를 이곳에서 꺼내기란 쉽지 않다. 한바탕 너구리와 실랑이 끝에 김 교수는 너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구조센터에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용 통에 들어간 너구리는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 너구리를 데리고 간 곳은 너구리가 발견된 지역이다.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는 살던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지형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너구리는 잔뜩 긴장한 상태다. 김 교수는 녀석을 풀어줄 곳을 찾다가 일부러 발견된 곳과는 조금 떨어진 이곳을 선택했다.
고민 끝에 너구리를 이곳에 방사하기로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앞전에 덧났던 곳은 너무 민가에 가까워가지고 또 다시 그 덫에 걸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같은 영역권이지만은 지난번에 발견됐던 데보다 좀 떨어져서 방사를 하면 더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동네 와서 좋냐? 아주 아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보이는데. 서둘러 녀석을 놓아주기로 했다. 가자. 좀 옆으로 비켜줘야 나갈게. 잘 가라. 잘 간다. 이야, 잘 간다. 잘 가네. 막 달려가네. 야. 숲으로 뛰어들어간 너구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췄다. 너구리가 자기 고향이라서 그런지 금방 숨어버렸어요. 가족들 만나서 잘 살겠죠. 한쪽 다리를 잃고 세 다리로 야생에서 살아가려면 녀석은 더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덫만 없다면 녀석은 이곳에서 그들만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야생동물들이 자연의 질서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이 그가 꿈꾸는 자연이다.